안녕하십니까.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것인데요.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하루만 고용을 했는데 첫 출근하고 바로 그만뒀는데 구두로 그냥 잘 설명을 했는데 시급도 제대로 줬고 임금도 밀린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근로자를 하루만 고용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계상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 이런 중요한 근로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를 하셔야 되고 그 서면을 근로자한테 교부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말로 설명을 했다, 카톡으로 대충 얘기했다, 어차피 하루 일하고 그만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건도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한 편의점 점주분이 계셨습니다. 상시 근로자 한 명을 사용하는 작은 매장이었고 근로자가 최근에 이제 채용되어서 하루 근무했습니다. 기간만 보면은 굉장히 짧죠. 사실상 하루 이틀 정도의 근무에 불과해서.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은 임금을 안 줬다거나 폭언을 했다거나 부당해고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교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조사를 거쳐서 검찰까지 넘어갔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하루 일한 건데 이게 형사사건까지 될 일이야? 임금을 줬는데 너무한 건 아닌가. 또 정말 내가 하루 근무 하면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당일 작성해야 되긴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서 이제 다음날 작성을 하려고 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확인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말이 달라지고 입증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업주는 시급 얼마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 근로계약서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게 시간이 없이 계속 일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법은 처음부터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수행했던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기소유예는 피해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과가 남는 형사 재판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한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좀 중요하게 고려된 사정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 피의자가 초범이었다라는 점이었고, 둘째,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라고 평가된 점이었습니다. 셋째, 저희가 이제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분과 합의를 원만하게 했고요. 이러한 점도 검사가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건은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으셨을 때부터 이미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셨는지, 근로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미지급 임금이나 분쟁 요소가 있는지 또는 처벌 불원의 가능성이 있는지, 재발 방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곤 하십니다. 저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둬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있었는데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라는 말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고적인 대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 위반 사실이 있다면 무리하게 부인하지 말고 정확하게 인정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해야 되겠죠. 셋째,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가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양식, 교육자료, 매장 운영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갖추시는 것도 양형자료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섯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초범 여부, 위반의 경위, 반성,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시급을 제대로 지급을 했더라도, 서로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꼭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노동청 조사를
전화를 받게 되셨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방치하지는 마시고 처음부터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은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초기 진술,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자료, 재발 방지 조치, 변호인 의견서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업자분들이라면은 오늘 영상 이후에 바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장에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실제로 교부를 하고 있는지,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휴가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등을요. 작은 서류 한 장이 나중에 큰 형사사건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